자, 우리 물건은요 극강의 노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승일이 50년 됐어요. 50년. 오래됐습니다. 근데 막상으로 사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심각한 노후도는 보여지지 않죠. 그리고 샤시 상태도 다 좋아요. 리모델링 흔적, 차양도 그렇고 다 리모델링된 의외로 된 흔적들이 보여집니다. 괜찮아 보여요. 그죠?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You fade away. 서울에서 부동산 투자하고 싶어 가장 싼 거 난 종잣돈이 적어 라고 검색하다 보면 당연히 빌라 경매 물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들도요 방 2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빌라의 시세는요 최소 3억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물건은요 빌라 경매 물건이 아닙니다. 즉 투룸 빌라 한 채 값 정도에 살 수 있는 금액에 40평대의 토지를 깔고 앉아 있는 단독주택이 현재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만 42평대를 깔고 앉아 있고요. 마당 또한 존재해서 나만의 작은 텃밭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경매는요 4회차까지 유찰된 상태라 빌라 한 채 값보다 싼 금액대에 서울의 단독주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 시청자분들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매 검색하면서요 추가적인 사항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2023 타경 109916 사건 번호고요. 매각기일은 24년도 7월 9일날 입차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기에 철저한 현장 조사는 선행되셔야 합니다. 자, 소재지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이고요. 486-509 집원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 정별은 단독주택이고요. 토지는 약 43평, 건물의 전용 면적은 24평 정도를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단독주택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정가는 6억 6천만 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떨어졌고요, 두 번째 떨어졌고, 세 번째 떨어졌고, 네 번째 시작인 3억 3,800만 원대의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어떤 단독주택 이미지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서울에 이런 마당을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을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의 버킷리스트 중에 들어갈 정도로 누구나 한 번쯤은 소유하고 싶어지는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왜 못 사요? 범접할 수 없는 금액대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기에 시도조차 못하고 포기하죠. 하지만 부동산 경매 시장은 다릅니다. 지속적인 유찰을 통해 빌라 가격만으로 마당이 있는 나만의 단독주택을 서울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최저가는요 땅값조차도 못 미치는 금액대이기에 사자마자 팔아도 수익을 바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해당 경매 물건을 저와 함께 꼼꼼하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서 이미지를 보면서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물건은 딱 봐도 아시겠죠? 주택 밀집 지역 내에 소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도로죠, 도로. 우리 물건지 바로 앞에는 4m 포장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 5분 거리에는 여기 보시면 초, 중, 고 등의 학군이 존재하고요. 인근에는 북한산까지 존재해서 도심 속에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나만의 단독주택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안에 있는 건축물의 모양입니다. 토지는 42평이에요. 총 이 하나의 필지가 42평, 그 중에 건축 면적은 약 24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 18평은 전부 마당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요 이 마당에다가 경작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창고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현황상 도로, 4m 도로, 3m 도로 코너를 끼고 있습니다. 차량 진입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는 게 지하예요. 지하 포함 단층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철제 계단 같은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이 철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단층 주택의 옥상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하는 약 3평 정도로 나와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보일러실 및 창고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 주택은 17평이고요. 투룸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엔 미닫이 포함 3룸 정도도 나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창고, 뭐 확장된 부분, 뭐 창고 이렇게 제시 외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전부 매각에 포함되어 있기에 사용 수익함에 있어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자, 우리 물건은요 극강의 노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이 50년 됐어요. 50년. 오래됐습니다. 근데 막상으로 사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심각한 노후도는 보여지지 않죠. 그렇게 노후도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시면 담벼락 전부 다 리모델링 한 거예요. 이거 보시면 그죠? 그리고 샤시 상태도 다 좋아요. 리모델링 흔적, 차양도 그렇고 다 리모델링 된 의외로 된 흔적들이 보여집니다. 괜찮아 보여요. 그죠? 대장옵션 이미지 또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볼게요. 대문도 리모델링을 했어요. 보니까 현관문도 새로 설치됐고 건물 외관도 도색했고 샤시도 교체했고 벽돌조 마감조도 다시 했고 전체 해당 주택을 올 리모델링한 흔적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큰 하자는 없어 보이며 즉시적인 임대 구성이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내부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텃밭이 있어요. 우리 물건지 바로 앞에 텃밭이 있다고 했죠. 현재도 뭐가 자라나고 있어. 그죠?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 해당 경매 물건 단독주택을 매입하면요 자급자족 할 수 있어요. 그냥 이 안에서 내가 경작하고 따먹고 혼자 살 수 있어. 나만의 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기 이 철제 계단이 있죠. 이 철제 계단을 타고요 여기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위에는 뭐 차 한잔 할 수 있는 테라스가 있고 그리고 뭐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뭐 행거들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시외 건물로 나와 있는데 한 평이에요. 보일러실로 보이는데 매각에는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현관 이미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미지 바로 앞에. 근데 이게 50년대 주택인데 샷이 다 교체됐죠. 다 교체한 거예요. 아주 깔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연한색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요게 내부에 한 평 정도 한두 평 정도 확장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주택 일부 확장 이 두 평도 매각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단독주택 특성상 뭐예요? 여기는 누구랑 같이 있는 거 아니죠? 나 혼자 있는 거죠. 층간에 대한 소음이 있어요. 옆집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뭘 걱정해요? 뭘 걱정해? 그러니까 이런 단독주택은 이렇게 현관문을 열어놓고 살아요. 이렇게 더운 날, 그죠? 이렇게 현관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건 상세 현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의 토지는 약 43평 반올림해서요. 43평이고요. 토지의 서울의 땅이다 보니까 감정가만 약 6억 4천만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토지의 감정가만 6억 4천. 경매 최저가 얼마다? 3억 3천. 땅값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50년 된 건물이라 건물의 감정가는 1600으로 평가됐어요. 저 단독주택 1600만 원이라고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리모델링이 돼서 전 더 괜찮은 것 같아. 괜찮죠? 이거 뭐 괜찮은 거 아닌가? 뭘 바래? 1600짜리 건물 사는데 뭘 바래요? 레고를 사는 게 아닙니다. 장난감 집을 사는 게 아니라 1600짜리 집이에요. 이거 이 정도 말 다 해주지 뭐. 좋지 뭐. 하여튼 건물의 감정가는 없다. 땅값만 보고 판단해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 좀 해볼게요. 등기 변항상 최초 설정된 권리는 2021년도 11월 04일날 설정된 근저당이 최초 설정된 권리입니다. 자, 근저당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전부 소멸합니다. 권리상 인수되는 권리 없어요. 자, 임차인 현황 보니까 조사된 임차인 내역이 없어서 우리 투자자들이 인수되는 보증금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찰가를 선정하시면 되겠죠. 근데 권리 설정 보면 막 근저당, 가압류, 뭐 가처분, 가압류, 압류 막 권리 엄청 많죠. 채권 설정 금액도 약 8억까지 가까이 갑니다. 권리도 많고 채권 금액도 무겁기 때문에 오늘 경매 물건은요 취하될 여지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치아 걱정 없이 시세 대비 싸게만 사시면 됩니다. 우리 경매물건은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근으로 화계역 및 삼양역이 위치해 있고요. 다수의 버스 정류장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밀집에 대한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보시면 바로 여기 학군들 보이시죠? 여기 학군들, 그죠? 바로 그냥 걸어서 5분 거리에 초, 중, 고 등의 학군 조성과 각종 상업시설들의 구성으로 생활 인프라의 조건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입지는 충분한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인프라를 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존의 강북구 수유동은요, 북한산 인근으로, 여기가 지금 북한산이거든요. 좀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이쪽 북한산 인근으로 강력한 고도 제한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고도지구 완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지역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해제되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죠. 현재는 가칭 수유동 486번지 이른바 빨래골 재개발 예정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물건도요, 해당 번지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개발 차이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죠. 서울에 있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을 빌라보다 싸게 살 수 있는데 거기다 개발 호재까지 있어서 일석이조의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시세가 비싸면 살 필요가 없겠죠. 주변의 시세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우리 경매물건지 인근입니다. 화계역 및 아까 껴져 있었죠. 삼양역 사이에 있는 거. 자, 매매로 받고요. 단독 다가구. 그리고 우리 면적은 토지 40에서 한 60평 사이대. 그리고 우리는 30년 노후된 걸 기준으로 볼게요. 보니까 단독주택 나와 있죠. 약 50평대이고요. 1983년대 우리처럼 극강의 노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인데 평당 1,700만원에 나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 단독주택이네요. 이거는 평당 한 1,300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300 정도의 시세는 예상이 됩니다. 평당가. 자, 우리 물건지 한번 계산 좀 해볼게요. 자, 우리 토지는 약 42평이라고 가정해볼게요. 42평 곱하기 주변 최소 시세 평당 1,300 잡으면 적정 예상 가격 5억 4천대입니다. 근데 우리 경매 최저가는 얼마죠? 3억 3천대. 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값 2억대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재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단독주택 경매물건을 대장 옥션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총 요약해보면 북한산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은 배드타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서 재개발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땅 40평을 그냥 깔고 앉아 있는 단독주택 경매 물건이기에 향후 토지의 지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죠. 빌라 한 채 값 정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기는 투자까지 선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50년 된 노후주택이지만 최근에 리모델링한 흔적이 있어서 앤틱한 감성을 느끼며 실거주 혹은 에어비앤비 사업 등을 통해 임대 사업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자, 오늘 물건은요, 여러가지 출구 전략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낙찰자가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해결하며 향후 지가 상승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 앤틱한 감성을 살려 더욱 감성적인 단독주택으로 리모델링 후 공간 임대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월세 흐름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즉, 향후 재개발 시점까지 따박따박 나오는 현금 흐름을 세팅하여 월세 받다가 향후 개발 시 차익까지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투자가 가능해지죠. 뭐 단점도 있긴 합니다. 단점으로 꼽자고 하면요, 제시외 건물들이 좀 있었어요. 보일러실도 있었고요, 주거가 면적이 확장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적발되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 향후 1년에 한 2번 정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으로 구성된 건물이죠. 5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내부에 예측하지 못한 수리비를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현재 그림만 그려진 상태라 이런 물건들은요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근데 제가 아무리 따져도 이런 모든 단점을 감안하더라도요 오늘 최저가는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안전마진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건 사실이죠. 그러니 충분한 임장활동을 통해 최대한 보수적인 시선으로 투자 여부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레고 힐링님이 그죠? 저 집이 1700짜리였어요. 레고지 뭐. 레고 장난감 집이죠 뭐. 그러니까 집이 없어 가격이. 제 생각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 집 마련 생각하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예쁘게 인테리어해서 부모님들이랑 같이 살아도 되고 아니 우리 부모님들 살게 해드려도 되고 우리 부모님들 노후에 사셔도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아무 눈치도 안 봐도 되잖아. 그죠? 마당에다가 차 한잔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우리 부모님들 선물하기 딱 좋은 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장님 권리 분석과 명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이 물건에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 보증금이 1억이라고 가정하고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권리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명도 중에 그 사람 보증금을 어느 정도 받고 싶으실 텐데요. 근저당을 제외해도 배당을 못 받을 텐데 명도 팁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시청자분들 혹은 우리 기수분들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자, 말소기준권리가 5월 5일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은 5월 6일입니다. 근저당 5월 5일, 임차인 전입일 5월 6일.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 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전입했죠. 근데 이 해당 임차인은 전입 확정 배당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1억에 있어요. 선순위 근저당 후순위 임차인이겠죠. 1억의 보증금이 있어요. 그럼 해당 임차인은 우선 낙찰자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돼. 왜? 후순위이기 때문에 인수하는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 헝키님이 걱정하시는 건 이분이 돈을 많이 못 받아가면 명도 저항이 세지 않겠냐, 안 나가려고 하지 않겠냐, 나한테 돈을 요구하지 않겠냐, 힘들지 않겠냐, 근데 이런 사람들을 꿀팁이 있냐 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자, 이런 경우는 사실상 현실에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많이 안 일어나냐? 자, 근저당이 있고요, 후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임차인이 보증금 1억에 들어왔대요. 그럼 이 임차인은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했겠죠? 그럼 중개사가 선순위에 근저당이 있어도 집값 대비해서 후순위 임차인이거든요. 분명히 배당받을 금액이 존재할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에 집값이 3억인데 선순위 근저당이 1억이 있어요. 1억 5천이 있어요. 그 밑에 내가 1억이 있어도 경매 나가도 1억 5천 다 받아가도 임차인 1억 받아가죠. 안전하니까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 준 겁니다. 안전하지도 않은데 중개를 계약해줬다는 거는 중개사법 위반이죠.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게 없어. 그러니까 후순위라고 해도 웬만한 배당 받아가요. 다 배당 받아가시고 아예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근데 배당을 한 푼도 못 받는다, 아니 그냥 중개사 끼지 않았다, 벼룩시장 보고 뭐 그냥 부동산과 집주인과 직거래했다, 막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선순위의 근저당이 3억, 집값 시세 3억, 그럼 한 푼도 못 받아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보통 존재하지 않지만, 자, 그분은 이제 경매 나가는 순간부터 본인이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확인해 봤을 거예요. 변호사 상담, 법무사 상담, 그리고 법원의 담당 집행계장님과 전화를 통화를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지를 밀도 있게 확인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알았을 거예요. 낙찰자한테는 100원 한 푼 받을 수 없고 강제 집행 대상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걸 준비합니까? 현 채무자 집주인에게 채권 추심을 준비했을 겁니다. 내 1억 내놔. 너가 나 1억 보증금 돌려줘야 돼 라고 하면서 기존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다가 채권 추심 압류 설정을 진행했겠죠. 그리고 낙찰자를 기다리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어제 못 받다나 쫓겨나야 되는 건 똑같은데 미리 이사를 갔거나 혹은 남아있을 때는 뭐 이사비를 일부 요구하는 건데
이사비도 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상대방에게 채권 추심하는 방법들, 임차인한테 얘기하면 되죠.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추심하는 방법들, 상대방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게 우리가 전체 다 찾아내서 압류 거는 방법들, 그리고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 변호사 등을 소개시켜줘서 도움을 드리는 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리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이사비 정도는 지급해서 내보낼 수는 있겠죠. 근데 강제집행 대상자라 칼자루는 우리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명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반 시점만 기수님이시면 오셔서 상담 받으세요. 그런 거 걱정하시지 마세요. 명도 우리가 해드리는데 명도 실전반 기수님들은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그냥 제일 걱정하시는 것들이 이런 거죠. 명도 컨설팅 업체에다 의뢰시켜갖고 악의적으로 항소하겠다, 니네들이 어차피 개고 와봤자 내가 송달 못하게 하겠다, 그런 거 제 전문이에요. 그런 거 깨부수는 거 제 전문입니다. 자, 오늘도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가치가 있는, 가치가 높은 방송과 내용들과 물건 추천을 통해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게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즐거웠고, 오늘 라이브 방송도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